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효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은 좀 강보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증시 유럽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체적인 이슈로 좀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267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6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0.36% 정도 하락세 기록을 하고 있고, 한 400개 정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하락이 더 많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858포인트인데 뭐 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0.03% 정도 상승이라서 보합권에 출발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종목은 698개로 상승보다 한 100개 정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전기차 전환 정책 후퇴 소식 때문에 좀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 코스닥의 에코프로가 3%나 좀 급락하고 있어서 좀 부진한 출발을 좀 보이곤 있지만, 다만 코스닥은 어제 좀 달랐던 게, 그러니까 어제는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빠졌지만 오늘은 보니까 뭐 HLB 또 올라가고 엔캠이 요새 뭐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도 한 9%나 급등하고 있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4% 정도 좀 오르면서 약간 이제 2차 전기 충격을 조금 흡수해 주는 것 같은데, 다만 코스피 쪽은 어제 저밸류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좀 이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부진해서 약간 약세 출발을 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네. 일단 뭐 지수도 약보합권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울긋불긋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옅은 파랑색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에코프로 머티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약보합권.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종목도 뭐 거칠 것이 없네요. HD현대일렉트릭도 계속 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어저께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금융업종이 가장 강한 편인데, 일단 대부분 강보합권입니다. 특별하게 크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보다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에서 어제 또 방산주들이 강세였는데 오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한두 종목의 두각을 나타내는 상승 종목을 제외하면 어저께 열기를 조금 식혀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 말씀해 주셨던 엔캠의 급등, 그 다음에 솔브랜 홀딩스도 급등하면서 지금 이 엔캠의 강세가 다른 종목군들까지 자극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테크윙이 5%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덕산테크피아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전해액 관련주들의 상세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의 뭐 단기 급등도 나타나고 있고, 일반 전기전자 쪽에서는 신성델타테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융업종에서 에코프로가 3%가량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특징이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업종이 뭐 강하다, 어느 업종이 뭐 급락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뚜렷한 뭐 특징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또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좀 매도 같아요. 어제까지 해서, 그러니까 1월과 2월 달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합치고 보니까 어제까지 이제 기준으로 10조 원을 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012년도에 1월, 2월 합쳐가지고 10조 산 적이 있대요. 그때가 역대 최고치인데, 지금 이제 그 수준까지 거의 육박을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300억 순매도로 좀 전환이 돼서 외국인 매수에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사항도 한번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업종으로는 그 외국인들이 다 파는데
건설과 의료 정밀만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매수 네. 폭은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좀 미미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외국인들도 좀 약간 템포를 좀 조절한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네. 뭐 일단 사는 강도는 조절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어저께 6천억 샀는데 오늘 아직 300억 정도의 매도니까 뭐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쉬어가는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난주에 전반적인 흐름도 초반에 매도가 나왔다가 오후장엔 다 약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뭐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계속 어떤 종목군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를 사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사고 있고 SK스퀘어,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뭐 카카오 정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 KB금융 뭐 포스코퓨처엠 정도도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매수 종목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어요. 거의 동일한 종목군들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HT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 또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방산주 중에서 오늘은 LIG 넥스원 쪽으로도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그 매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 종목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업종을 하고 뭐 지수를 팔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소폭의 좀 매물 정도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매수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미결작정은 또 1,700개 계약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오늘의 그 외국인 선물 포지션도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도 자체가 뭐 이게 기조가 바뀌었다 이거보다도 네. 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좀 진단을 해주셨고 오늘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보니까 웹툰 관련주가 좀 뜨겁네요. 오늘 네. 보니까 그리고 광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니까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의 네. 주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섹터 쪽으로 이제 그쪽이 좀 돋보이고 어제는 사실 공기업주들이 뭐 다 폭등을 했는데 오늘 업종으로는 기계업종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기계업종이 아무래도 방산과 여기에 또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업종을 이렇게 분류를 보다 보면은 왜 기계업종에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지? 좀 약간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게 유지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인데 아무튼 이제 업종이 포함되다 보니까 오늘 네. 한미반도체 강하면서 기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으로도 한번 오늘 좀 어떤 특징적인 업종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DI가 급등하면서 의료종밀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이건 뭐 업종이라기보단 DI의 하나의 상승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두산로보틱스,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어제 이제 상승을 말씀드릴 때 전기가스 업종이 두각을 나타냈고 뭐 음식료 등 전체적으로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음식료품 쪽에서는 뭐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뭐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네요.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한국전력의 강세, 삼천리 강세 정도가 눈에 띄고 있고 어쨌든 어제의 급등 때문인지 거래가 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쪽은 보험업종, 철강금속, 화학 등 어제 반등했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테마 쪽의 움직임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죠. 지금 뭐 정부와 의사의 어떤 대결 구도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현재 나노엔텍과 인성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웹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군들이 항상 중심축에 있었는데 최근에 뭐 와이랩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도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뭐 키네마스터라든지 인포뱅크, 뭐 광고 이런 종목군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뭐 소라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소라라고 하는 그 솔루션 자체가 일단 워낙 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뭐 구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소스를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의 뭐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네. 있죠. 그렇게 보니까 뭐 지금 아무나 쓸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아무나 쓸 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찾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좀 업종까지 살펴봤고, 근데 오늘은 뭐 한마디로 그냥 증시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그냥 네. 개별 기업들의 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요즘에 이제 근데 시장 보다 보면서 좀 이게 느끼는 게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데, 오늘도 좀 일부 기업들은 좀 급등도 하고 네네. 그런 모습들인데, 작년에 주도주였던 그 2차 전지 양극재죠, 한마디로. 네. 거기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전액에 지금 천하가 아닌가. 네, 너무 또 집중되고 네, 있어서 뭐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보면 뭐 엔캠 이 기업들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또 요즘에 이제 뭐 사마 알미늄 같은 기업들도 오늘 좀 12%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좀 양상들인데, 2차 전지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난해에 좋았던 섹터보다는 한마디로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건지, 아니면 미국 정책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미국 정책을 봤을 때 이 전해액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전해액이 못 들어오니까 네. 미국 정책을 따라서 이게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도 이제 흐름 자체가 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세요? 뭐 주도주는 저는 여전히 뭐 셀 기업이나 대형 양극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요. 벗어날 수는 없다. 네, 다만 네. 이제 뭐 전액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 건 그냥 시세가 시세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전반적인 상승도 일정 부분 펀더멘탈을 반영하다가 수급이 시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뭐 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뭐 엔캠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뭐 시세와 수급이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고점 당연히 알 수 없고요. 뭐 밸류 측정 아무 의미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좋은 가격에 미리 확보하신 분들 이외에는, 아니면 정말 확실한 단기 트레이딩의 네.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주로 나서고 있는 엠킨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시설 투자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뭐 확장을 앞두고 엄청나게 뭔가 실적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만들어지는 시세에 대해서는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은 최대한 이익을 뭐 늘리는 방향으로, 다만 뭐 신규 투자는 당연히 우리가 좀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신문 일면에 이제 장식한 게 사실 의료 대란이거든요. 네. 좀 걱정이 좀 큰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식 측면으로 그냥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돼가지고 뭐 이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사실 좀 이제 주가에는 녹아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원격 진료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여러 번 제기됐다가 네, 결국엔 다 무산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규제가 어쨌든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계속 예전부터라도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좀 약간 허용하자는 분위기로 좀 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촉발이 된다면 원격 진료도 하나의,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로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네. 좀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네, 결국 뭐 대형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뭐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판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테마주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로는 부족하고요. 아직은 부족하다.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라든지 좀 더 규모 있는 쪽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여론이 지금 정부 쪽에 유리한 편이니까 적어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뭐 자신들의 논리도 있을 거고 의사들의 사정도 물론 다 있겠습니다만, 현대 의대 정원 확대와 뭐 지방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적인 측면을 갖춰 나가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예전부터 관련주로 꼽혀왔던 여러 종목군들과 더불어 이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그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쪽의 전반적인 힘을 앞으로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의료 대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는 계속 좀 이슈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꾸준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올라가는 기업 중에서 좀 제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유진테크란 기업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번에 일본 업체가 뭐 특허 소송 네, 걸어가지고 한번 주가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 5% 올라가는데, 이게 이유를 제가 이제 보니까 어제 공시 이렇게 저는 이제 매일 공시를 좀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이 회사 이 소송을 걸었던 일본의 고쿠사이라는 이제 기업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어제 소송 금액이 제가 좀 놀랐어요. 6억밖에 안 돼요. 6억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 0.17%밖에 안 되는 좀 내용인데,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불만이 아닌가. 이 고쿠사이가 아무래도 이 유진테크가 사실 삼성 쪽에 좀 이제 약간 이제 점유율이 좀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유진테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진테크보다는 물론 뭐 특허가 어느 건지는 이제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닌가. 자꾸 이제 유진테크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소송을 좀 건 것 같은데, 금액을 보면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다면 이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내가 주주라면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특허 소송 걸었는데 네. 만약에 지게 되면 또 삼성 밸류 체인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금액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김정희 의원님 보실 때는 이런 경우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주주 입장에선 좀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악재가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현금화를 좀 해놨다가,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 다시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좀 뭔가 확실하게 뭐가 이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좀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주가의 등락은 이렇게 뉴스마다 커질 수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PSK도 마찬가지였죠. 그 랩리서치에 네, 소송당한다는 맞아요. 소식에 뭐 주가가 완전히 급등락을 했다가 결국 뭐 다시 회복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이미 하나의 어떤 틀로 엮어져 있는 그런 회사들을 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 같은 것들을 한번 쓰기 위해서 뭐 1년 이상의 킬 테스트를 거쳐서 진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입시킨 게 정말로 뭐 아주 최악의 어떤 악재에 노출돼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걸 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떤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으나, 실제로 소재와 삼성의 어떤 뭐 SK하이닉스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빠지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 소부장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뭐 일본 소부장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들의 지금 매출의 70%가 한국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일본이 그렇게 갑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하는지 봤더니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하면서 해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그 관련된 소식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이 기업이 얼마만큼 그쪽과 잘 결부되어 있는지만 확인된다면, 저는 오히려 뭐 조정식 매수 관점 정도의 뭐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그 저번에도 저희가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물론 이제 그때 루머였죠. 네. 예, 잘못된 루머인 것 같았는데 VT란 기업이 네, 맞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거의 하한가까지 한번 갔다 온 적 네네네네. 있잖아요. 무슨 뭐 그때 뭐였죠? 분식회계 루머였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근데 VT란 제품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일본에서도 잘 팔리죠. 빅히트인데, 그런 노이즈들이 나왔을 때 사실 이 주주분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좀 난처합니다. 이거를 네. 그냥 들고 가야 되는지 그렇죠.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뉴스나 이런 이제 루머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바로 그걸 이제 내가 전략적으로 뭐 선택을 해서 뭐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 모를 때는 일단 좀 확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네. 좀 보시는 거죠. 일단 뭐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고요. 뭐 물론 단기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변동성 나타날 때 뺐다가 뭐 다시 진입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만도 늘리는 경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거래만 늘어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뭐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고, 그 삼성전자의 그 밸류 체인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기업이라면 뭐 생각보다 빠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좀 장이 좀 약하긴 한데 좀 대형주가 좀 쉬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보고서 하나 좀 가져왔는데 그 사실 그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보고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거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그 자회사 이름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 요게 이제 올여름 미국 증시 상장 목표로 주관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요게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윤혜지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총이 좀 커지게 되면 하나의 그 테마가 아니라 이 섹터로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그렇죠. 나중에 그게 이제 섹터가 되게 됐을 때는 ETF로 상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순환 구조들이 좀 많이 잡히게 되는데 이 섹터 탄생의 시그널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웹툰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시총이 좀 큰 기업 중에 하나가 DNC 미디어라는 아마 회사 알고 네.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 그때 아마 고점 찍었을 때 한 4천억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4,500억인가요? 예. 근데 이제 좀 조단위 사실 시총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아직은 웹툰 예, 네. 없는데 이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의 이제 섹터로 좀 이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 같고, 근데 이제 웹툰 엔터와 가장 유사한 기업 중에 하나가 중국의 웨웬이라는 좀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인데 중국의 2대 웹소설 웹툰 플랫폼 기업인데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15조 원까지 상장을 했다가 지금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4조 원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과 좀 비슷해진 그런 좀 상황인데 이 회사 비해서 네이버 웹툰이 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 아직은 적자지만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서 1등하는 업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확장성 면에서도 네이버 웹툰이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일본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점유율만 봐도 네이버 웹툰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웹툰이 이 웨웬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웨원 예, 이 회사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밸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4조에서 5조짜리는 5조 원의 가치는 좀 자기가 봤을 때는 좀 할인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이제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웹툰 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결국 이게 하나의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테마로 많이 형성이 됐다면 이제 좀 섹터 쪽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예. 그래서 웹툰 이제 섹터 전체로는 저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DNC 미디어가 4,500억까지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CJ ENM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웹툰 엔터가 만약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단숨에 CJ ENM 대비해서 시가총액 큰 대장주가 하나 생기게 되니까 네. 하나의 섹터로 이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네이버 웹툰 상장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아직까지는 사실 실적으로 보면 좀 적자 상태거든요 웹툰이.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거래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등에서 4분기 웹툰 거래액이 4,440억 나왔거든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이게 7% 감소한 수치인데 매출은 4,00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분기 대비로는 6% 정도 성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니 거래액은 줄었는데 왜 매출액이 늘었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네이버 이 웹툰이라는 건 IP를 활용해 가지고 영상화라든가 아니면 그걸 상품 만들어서 굿즈로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맞죠. 이거는 예. 거래액이 안 잡힙니다. 대신에 이건 매출액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이버 웹툰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플랫폼 영업이익률은 20% 넘기기가 어려운데 2차 매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IP를 활용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2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영화 뭐 이런 쪽으로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상장은 좀 가까워진 그런 상황인데 과연 실제로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건 네이버가 아직은 그렇죠. 명확하게 네. 언급을 한 건 아닌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아마 주관사가 선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올 여름 정도에 아마 상장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는 이제 분석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 네이버의 뭐 플러스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 웹툰 관련주들 규모가 아직은 좀 작은 편인데 네. 하나 이제 섹터로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한번 갖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부터 좀 웹툰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뭐 꾸준히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장주가 생기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국내 시장의 상장이 아니라서 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측정할 수 있는 비교 그룹이 대형주에서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뭐 해당 업종에는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뭐 매일 사고 있는 종목군들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군들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하게 사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신고가 흐름 보여주고 네네. 있고 이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뭐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뭐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영희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산 쪽. 저는 방산주는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지금 뭐 신규 접근하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2년 지났지만 그렇죠.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인 상태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뭐 이 이스라엘 쪽 이쪽에 좀 전쟁도 있었고 또 지금 가장 앞으로 걱정되는 이제 지점이 그 대만 해협이잖아요. 여기 이제 중국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등들이 이게 뭐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는 아닌데 저도 이제 방산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정말 가성비 측면에서 세계 그렇죠. 최고 수준인데 그다음에 생산도 빨리 하게 되고.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러시아랑 국경 맞닿고 있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의 최대 문제가 무기가 필요한데 독일에 요청을 하면 독일 무기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 네. 근데 이제 유럽의 이런 조항에 의하면 영내에서 의무적으로 무기를 조달해야 되는 그런 좀 의무 비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번에 노르웨이도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구매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는 기간이 9년이고 우리나라 K2 전차는 3년밖에 안 돼요. 걸리는 기간이. 네. 그걸 보면은 한국의 경쟁력이 저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이 무기라는 건 국가 차원에서 그냥 가격만 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이제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폴란드가 어쨌든 유럽에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한국 무기에 대한 아마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 사우디 청구 그렇죠. 수주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봐요. 그게 꼭 중동, 유럽만이 아니라 저기 남미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최근에 호주가 우리나라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뭐죠? 이 장갑차죠. 레드백. 네. 레드백 장갑차 요거 이제 수주한 것처럼 호주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수주 소식들이 들리는 거 보면 이 글로벌리하게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방산의 수주는 꾸준하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섹터인데 다만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내릴 때는 관심을 전혀 안 가져요. 그렇죠. 방산주도 한참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달려가는데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저는 지금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또 소외받을 때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좀 관점이고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고 또 관심들이 좀 몰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쫓아가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중동 쪽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끝나지 않고 있지만 후티 반군도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뭔가 불안불안한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무기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추가적인 수주가 일단 사우디에서
들려온 것은 예정된 부분이었는데 뭐 추가적인 어떤 수주 내용들이 또 들려오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뭐 K2, K9, 레드백 그 외에 뭐 천군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방산 무기들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을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을 좀 발생하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뭐 엔캠을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지만 HLB도 꾸준하게 지금 등락이 있습니다.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쨌든 꾸준하게 등락이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에도 시총 변화가 굉장히 지금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치고 올라왔던 HPSP 같은 경우가 좀 쉬고 있는 구간에서 HLB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뭔가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NHNKCP가 또 최근에 급등하는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도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시 30분인데요. 저희 잠깐만 이제 광고 보고 와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일반 믹스커피 속에 설탕이 무려 6g이나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2024년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매일 아침 커피 믹스 한 잔 이것도 끊기도 힘든데 말이야. 2024년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타이거 사카 커피가 출시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카린으로 단맛을 대체하여 일반 커피 믹스와 동일한데 당이 0g이라 화제입니다. 오, 타이거 사카 커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마셔봐야겠구만. 어디서 살 수 있나? 건강관리할 수 있는 제로슈가 커피 믹스가 필요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타이거 사카 커피를 검색하고 즐겨보세요. 자, 이제 증시 다시 한 번만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672포인트,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 있고요. 하락 종목이 훨씬 좀 많은 좀 부진한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858.25포인트 마이너스 0.22포인트로 뭐 하락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다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974개로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는 조금 이제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펼쳐지는 그런 흐름인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좀 좋았던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증시에 약간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저 PBR 관련주들도 일단 대체적으로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기업 관련주들도 한국전력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서 그렇죠. 약간 쉬어가는데 이게 뭐 증시가 이제 뭐 상승이 끝났다 이거보다는 좀 그냥 숨고르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만난 신고가잖아요. 예. 우리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가격대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어차피 뭐 외국인 기관의 매수 없이 매일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당연히 오늘처럼 매수 탄력도가 떨어지면 뭐 쉬어가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씩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최근에 한 연속성 있게 올라온 거잖아요. 물론 네네. 오래 쉬었다가 또 연속성 가지고 올라온 거지만 그래서 중국 증시도 출발 이후에 또 다시 상승 흐름이 붙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뭐 경계감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건 뭐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에 대한 경계감은 아마도 다음 주 한 월요일 정책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큰 조정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하다가 조금 이제 고점을 높이는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숨고르기가 또 급락에 또 빌미가 되면 안 되고 잘 유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또 있고
또 중요한 게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두 가지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이번 또 올해 증시에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또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오늘 2월 20일 그 화요일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김종희 의원님도 오늘 고생하셨고 예,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